LA 다저스가 29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 11대1 대승을 거둬 우승하며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반면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컵스는 아쉬움 속에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2회 솔로 홈런, 3회 만루 홈런, 그리고 9회 투런 홈런을 가동하며 혼자서 7타점을 올린 키케 에르난데스의 맹타에 힘입어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커쇼가 6이닝 동안 3피안타, 5개 탈삼진, 볼넷 1개 1실점으로 호투하며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남가주에는 한동안 또다시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산타이나 강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80도대 초중반의 기온 분포를 보인 뒤 일요일에는 90도대 중반으로 상당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인 오는 23일과 24일에는 기온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해안가와 벨리 일대,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간지대에는 기온이 100도나 그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3일 아침부터 24일 저녁까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최근 북가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훈국에 따르면 이번 달 캘리포니아주를 휩쓸고 간 산불로 인해 적어도 10억 달러의 보험 대상 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The grand total of these insured losses to date is $1.045 billion, just over $1 billion in insured losses claimed to date. However, we know this number will climb as more victims go through the claims process. 현재까지 약 7,000개의 주택과 빌딩들이 전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관계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소방관들이 심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들어가 그들이 일찍이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을 조사한 결과 늘어난 것입니다. At this juncture, we know that some number of people have not been able to get into areas where they had formerly lived and where the fires may have destroyed their homes. And so I think we don't know what percentage of overall claims this represents. 이번 산불로 사망한 42명의 피해자들 중 22명이 소노마 카운티 산불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 사상 세 번째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최고조에 달했던 10만 명의 대피 주민들은 15,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산불 복구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로 인해 2018년 4월까지 비상사태 동안은 물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것이 금지되고 필요한 인력 충당을 위한 고용을 더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에 쏟아진 폭우로 파손된 오로빌댐 방수로의 복구 비용이 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은 오로빌댐 방수로 복구 작업에만 약 5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어제 전망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억 7,500만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오로빌댐 방수로 복구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축업체 키윗 코퍼레이션은 파손된 부분에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토양 굴착 작업을 한 뒤 콘크리트를 입히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손이 심해 굴착되는 토양과 타설되는 콘크리트 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방수로 복구에 드는 전체 비용의 75%를 연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재난관리청 FEMA의 예산 집행이 끝난 상황이어서 추가 예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오로빌댐 방수로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다음 달 1일 마무리될 계획이며 12월쯤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연합회 KAC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약 닷새 동안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연방정부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8 대기자 신청자 250여 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섹션 8 관련 문의 전화가 350통 이상 왔고 다수의 한인들이 직접 KAC 사무실에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 동안 한인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신청 도움을 오는 31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KAC 측은 밝혔습니다. KAC 방준영 사무국장은 섹션 8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운 이번 기회는 한미연합회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15명에게 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섹션 8 대기자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추첨 여부는 12월 1일 본인이 신청할 때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결과 메일이 보내집니다. 청소년 환경보호 봉사단체인 파바월드가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파바월드는 어제 파바월드 사무실에서 2017년도 제2회 장학증서 전달식을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된 장학금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파바월드에서 봉사와 리더십 활동을 통해 성장한 1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이루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9명의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과 타의 모범이 되는 봉사활동으로 이사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고 파바월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공사를 계속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호기와 6호기가 결국 공사를 계속하는 쪽으로 결론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호, 6호기 건설 재개를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수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5일 진행된 마지막 4차 공론조사 7번 문항에서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양자택일로 물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건설 재개를, 40.5%가 건설 중단을 선택해 19%포인트 차로 건설 재개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유보 의견이 포함된 1번 문항에서도 건설 재개가 57.2%로 나타났습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설문조사를 계속할수록 471명의 시민참여단 내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1차 조사 때 17.9%에 불과했던 건설 재개 의견이 최종 조사에서는 56.8%로 30대의 경우 1차 조사 때 19.5%였던 건설 재개 의견이 최종 조사에서는 52.3%까지 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모두에게 위원회의 정책 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RKTV 뉴스 이수정입니다. 이라크 모술, 시리아 라카 등 거점을 잇따라 잃은 IS가 괴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